그 요양병원 명부에는 환자 수보다 이름이 항상 하나 더 찍혀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한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 어머니를 그 병동에 모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은성요양병원, 지방 소도시 외곽에 있는 4층짜리 낡은 병원입니다. 제가 맡은 곳은 4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병동이었습니다. 정원은 32명. 아침마다 수간호사님이 낡은 도트 프린터로 입원 환자 명부를 뽑아 인수인계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프린터는 오래돼서 인쇄할 때마다 드르륵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습니다. 그 병원에 처음 온 해부터 저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명부는 늘 33줄이었습니다. 32명이 정원인데 종이에는 언제나 한 줄이 더 찍혔습니다. 33번째 줄에는 어떤 날은 낯선 이름이, 어떤 날은 그냥 빈칸이 찍혀 나왔습니다.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낡은 기계라 오류가 잦았고 수간호사님도 그 줄은 손으로 쭉 그어 지우고 넘어가는 게 일과였습니다. 저도 처음 몇 년은 그랬습니다. 인쇄 오류겠거니 눈길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년쯤 전부터 저는 그 33번째 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줄에 찍힌 이름이 낯익다 싶었는데 이틀 뒤 정말로 그 이름의 어르신이 새로 입원해 오셨습니다.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33번째 줄에 이름이 찍히고 며칠 안에 그 이름의 새 환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분은 길어야 한 달 안에 임종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난 명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종이를 서랍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장씩 넘겨볼 때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33번째 줄과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께 그 얘기를 꺼낸 건 야간 당직을 함께 서던 밤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보다 20해 먼저 이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서랍 속 종이 뭉치를 꺼내 보이자 여사님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진작에 알 줄 알았지? 그 줄은 원래 그래. 없어야 하는데 있어.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동에서 누가 마지막 숨을 거둘 차례가 되면 그 사람은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해. 그 줄은 그 곁을 지킬 사람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죽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죽는 사람 옆에 있을 사람 이름?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은 명부 속 이름들은 전부 새로 입원해서 얼마 못 가 돌아가신 분들이었으니까요.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얼마 못 갔는지 생각해봐. 그 33번째 자리에 이름이 찍힌 사람은 이미 이쪽 문턱에 한 발 걸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 마지막을 곁에서 알아채고 지킬 수 있거든. 살아있는 사람 눈엔 안 보이는 게 그런 사람 눈에는 보이니까.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사님 말씀을 반쯤은 믿고 반쯤은 흘려들었습니다. 명부는 그 뒤로도 계속 33줄로 나왔고 저는 그 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해 겨울 어머니가 저희 병동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요.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형제들이 모시던 요양병원 자리가 갑자기 비었다 채워지길 반복하다 결국 자리가 난 곳이 하필 제가 일하는 4층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시기로 한 전날 밤, 저는 야간 당직 근무를 서며 프린터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명부가 출력되는 그 드르륵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33번째 줄에는 어머니 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명부에는 정원대로 32명, 어머니 성함은 그 안에 평범하게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여사님 말씀도 그저 오래된 병동 미신이었나 싶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밤, 프린터가 예정에 없던 시간에 저 혼자 돌아갔습니다. 인수인계 시간도 아닌 새벽 3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 그 드르륵 소리를 듣고 걸어갔습니다. 종이에는 이번엔 34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32명의 정원, 그 아래 33번째 줄엔 예전처럼 낯선 이름이, 그리고 그 아래 34번째 줄엔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프린터 잉크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고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볼 수가 없는 제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 병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숨소리가 갑자기 얕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동이 틀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 제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여사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33번째, 34번째 줄에 찍히는 이름은 죽음을 예고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혼자 두지 않을 사람의 이름, 그 곁을 지킬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의 주인들이 유독 얼마 못 가 뒤따라갔던 건 곁을 지킬 만큼 그쪽 문턱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던 여사님 말이 그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예전과 다름없이 병원에 나갔습니다. 34번째 줄에 제 이름이 다시 찍히는 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야간 당직을 서던 어느 밤, 저는 습관처럼 프린터에서 나온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정원 32명, 그 아래 33번째 줄. 그날은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병원 근처에도 와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곁을 지켜야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분이 계셨나요?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